안녕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별로 믿지 않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20대 중반에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우울한 날을 지내고 있다가 30대 초반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닫혀있던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녹여주는 남편을 보고 재혼을 결심했죠. 남편도 재혼이었고 남편은 2살 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재혼이라 딱히 결혼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지만 사실상 부모님은 조금 걱정을 하시긴 하셨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엔 무슨 용기가 그렇게 있었는지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제 딸 같은 마음이 덥석 들더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결혼을 했어요. 네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 키울 수 있겠어? 워낙 정서방이 든든하기도 하고 널 그렇게 아껴주니까 엄마가 이래저래 할 말은 없다만 잘 생각해. 네 자식처럼 평생 키울 수 없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엄마 걱정 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의 걱정이 있었지만 엄마도 저를 믿어주었어요. 저 역시 너무 우울했던 삶과 비교되게 지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마음이 더 컸기에 딸도 보자마자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참 행복하고 단란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순간부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낳진 않았지만 참으로 벅찬 하루하루더라고요. 이런 게 엄마인가 싶었어요.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테리 커가는 모습 보면서 네가 조금이나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맙다. 우리 애한테 넘치게 잘해줘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테리랑 나랑 너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여보. 에이, 무슨. 테리는 완전 내 딸이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런 말 마. 참 테리 보면 너무 좋은 거 있지? 벅차기도 하고. 나도 꿈만 같아. 너랑 결혼한 게. 우리 테리도 복 받은 거지.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애딸린 호랍이 구제해줬다고 시댁에서도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 덕분에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딱 한 사람, 저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서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먼저 시집을 온 며느리였어요. 유일하게 저한테 적대적인 동서에게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동서는 열등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거에도 화를 잘 내고 예민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와는 늘 다툼이 잦곤 하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많이 잡는 동서였기에 시부모님도 온전히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지만 그럴수록 동서는 더하더라고요. 아니, 형님은 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대단한 인격을 가진 건가? 어떻게 저렇게 남의 애를 키울 수 있는지. 동서, 그런 말 조심해. 테리가 듣겠다. 나 한 번도 테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그런 말은 조심하라고. 제가 뭐 없는 말 해요? 아니, 형님 하는 게 놀라워서 그렇죠. 뭐 저희끼리 있을 때만 보여주는 척 하는 건지 집에서도 똑같이 테리한테 이러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보면 놀랍거든요. 전 지금 제 아들 재민이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너 그런 말 하려면
재민이 데리고 얼른 가라.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니? 지금 큰애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테리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야? 마음껏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알겠어? 첫째 너도 그냥 흘려들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네, 마음에 안 담아둬요. 동서, 말 조심 좀 해.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렇네. 테리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시어머니는 늘 저의 편이 돼주시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더욱더 제가 못마땅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동서는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죠. 그 이유는 본인은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면서 생긴 튼살과 살처짐,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서방님과 다투고 하면서 저의 이런 삶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저에게 항상 말끝마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수가 되는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러고 살고 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어쩜 아들들을 키워도 이렇게 다른지. 제가 이렇게 된 건 본인 아들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남편만 잘 만났어 봐. 내가 이렇게 됐나? 아니 뭐야? 넌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디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래, 둘째가 네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부부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와서 분란을 만들고 가? 너 진짜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는 거냐? 동서,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싸움은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동서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조심 좀 해줘. 형님은 빠지세요. 형님이야 아주버님 돈 잘 벌어 출산도 안 해봤으니 몸이 망가져 뭐가 망가져? 곱디곱게 애 하나 키우면서 아주버님 돈 펑펑 쓴 사람이 고민이 있겠어요? 참나, 아주 여기서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는 무슨? 팔자 좋은 형님은 제 마음 절대 모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동서,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 진짜 사람 마음 이렇게 후벼 파는구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이유라도 알자. 동서는 이 말을 하고 조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모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러네 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으려고만 했어요. 그저 딸아이에게 말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은 흘렀고 제 딸과 조카가 나란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동서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는 날이 되었죠.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동서였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학식이니 같이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교실로 들여보내고 저와 동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여자가 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얼른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래 학부모인가?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우, 연락도 안 되시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요? 그래도 아이 입학하는 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연락드린 거예요. 아, 이쪽은 그 테리 키워주는 계모. 그리고 여긴 테리 친모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동서 통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테리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뭐 근데 당연한 거지만요. 아유, 내가 우리 전영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종종 보니까 좋아요. 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볼까봐도 당황스럽고 여태까지 제가 친엄마인 줄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모가 나타나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동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오늘 일은 정말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다분했죠. 너무 화가 났지만 당황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어머, 형님, 당황하셨어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애 한번 친엄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여간 욕심도. 제가 말했죠? 테리 계모가 이렇다고. 어쩜 인정이 없어.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다니까. 그러게. 아, 제가 온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사실상 제가 친모인데 딸 좀 만날 수 있죠. 동서랑 저랑 워낙 친했어요. 그러다 뭐 전 남편이랑은 안 좋게 이혼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전 테리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그리고 테리를 위한다면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고 와야 하지 않나요? 무턱대고 와서 테리만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주셨으면 해요. 테리 아빠랑 상의해보고 아이 문제는 연락드릴게요. 테리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면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서가 알아서 잘 배웅해드려. 나 테리 곧 끝나니까 테리랑 먼저 갈게. 그럼 이만.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살펴 들어가세요. 심장이 쿵쿵쿵 뛰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죠. 딸아이가 놀랄까봐 교실에서 나오는 걸 얼른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친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아이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이혼 과정을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화를 내니 당황했지만 그날 남편에게 듣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재수씨 진짜 안 되겠네. 아, 그 사람 바람나서 이혼하고 애 절대 안 본다고 양육권에 친권 포기각서까지 쓰고 애 절대 안 보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근데 재수씨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대? 참나. 아, 그런 거야? 아, 오늘 너무 당황했어. 혹시라도 테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테리는 내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 여잔 애 볼 자격도 없어. 갓난쟁이 애 두고 바람나서 집 나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엄마라고. 절대 안 되지. 아휴,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든 핏줄은 끌리는 건데 억지로 못 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심란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정리를 깨끗이 했어야 했는데. 재수씨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여자도 웃기네. 돈까지 뜯어가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테리를 보러 온대? 아, 동서는 그런 여자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정말 기막혀. 하여튼 동서한테 다음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너무 당황스럽다. 남편은 애 엄마는 애를 볼 자격이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리고 나서 시댁에 와 있는 동서에게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는 본인이 잘했다는 양 큰 소리를 내었고 시어머니와 서방님까지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서는 또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모든 분란을 제가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늘 동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났기에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화를 많이 내는 날이었죠. 재수씨, 얘기 들었어요.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 진작에 안 본다고 각서까지 쓰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고 제가 오히려 위자료까지 줬어요. 애 안 보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애가 초등학생인데 얼굴을 들이밀다뇨. 그 사람은 애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씨가 뭐 만나는 사람이니 제가 그것까지 터치할 이유는 없지만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아니, 천륜이 끊어지나요?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리고 테리도 알 건 알아야죠. 너 제정신이야? 어디라고 그 여자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해? 너 진짜 왜 그러니? 아니 그 여자를 아직도 만나고 다녀? 형님 좋은 사람이에요. 한순간 실수는 했지만 지금 테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그리고 막말로 계모가 친엄마만 하겠어요? 뭐라고? 동서 말 조심 좀 해. 말끝마다 계모 하는데 나 한 번도 테리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알았어? 야, 너 도라니야? 아니 진짜 이 집안의 분란은 네가 다 만드네. 하여간 똑같다니까. 전 형수나 너나. 내가 진작 알아봤어. 엄마 죄송해요. 형 미안해. 그리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점점 더하네요. 뭐가 불만인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야?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나 당신 와이프야. 내 편 들어주질 못할 망정 지금 자기네 식구들이라고 감싸는 거야? 너 그만 좀 해. 나 참는데 여기까지야. 지난번에 당황해서 말은 더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개념 없게 행동하면 가만 안 있어. 동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서방님께 쏘아 붙이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딸에게 허튼 소리를 할까봐 정말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비밀을 숨기고 있을 바엔 그냥 딸에게 다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판단이 들었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사춘기가 된 딸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저와의 유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더할 나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죠. 기쁜 나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끝나고 카페 가서 아이스 초코 한잔 할까? 나 요새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엄마랑 힐링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가서 다 사줄게. 공부는 쉬엄쉬엄 해. 공부가 다가 아니야. 알겠지?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 얘기해. 알겠지? 엄마는 네 편이야 항상. 사실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 학교 끝나고 연락할게. 딸과 저는 여느 모녀지간과 마찬가지로 애틋하고 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철이 빨리 든 딸을 보며 혹시라도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자라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대로만 커나가면 시집도 보내고 무탈하게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늘 명절에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함께 보냈던 터라 그날도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있던 터였죠. 그날 딸아이가 야물딱지게 참 음식 준비를 잘 돕더라고요. 매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힘들다고 옆에서 한참을 같이 준비해주던 터였어요.
너무 고마운 딸이었죠. 에이, 들어가서 놀라니까. 이거 엄마가 해도 되는 거니까 넌 이런 거 하지 말고 누워서 쉬거나 책 보거나 해. 얼른. 아, 싫어. 내가 안 도와주면 엄마 힘들잖아. 그러니까 같이 해. 그리고 왜 작은 엄마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엄마만 해? 작은 엄마는 이것저것 또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엄마 혼자 해도 되니까 얼른 쉬어. 아유, 우리 테리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씨 봐라. 곱다 고와. 네가 아주 잘 키웠어, 딸내미. 똑소리 나게 예쁘게. 에이, 테리가 잘 자라준 거죠. 전 그냥 옆에 있어준 거밖에 없어요. 그치, 테리야? 지금처럼 이렇게만 자라주면 좋을 거야.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하하호호하고 있었을 무렵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지 표정이 뾰로통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진 않았지만 최대한 부딪히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니 애초에 분란을 만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동서는 또다시 긁더라고요. 그러게. 테리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쁜 짓만 골라 할까? 안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봐도 형님도 별로 안 닮았잖아요. 너 또 허튼 소리 하려고 한다. 너 허튼 소리 하려면 그냥 집으로 가라. 너만 오면 이 집의 분란을 아주 사서 만들어. 알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무슨 이 집안의 시한폭탄도 아니고. 어머님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불쾌해요. 내가 괜히 그러니? 네가 입만 열었다 하면 괜한 분란을 만드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유, 됐다. 말을 말아야지 내가 원. 시어머니와 동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동서는 화가 났는지 제 옆으로 와서 제 귀에 대고 딸아이가 들리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동안 억눌려 있던 화가 폭발하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애써 꾸역꾸역 참으려고 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어딜 가도 실드, 저길 가도 실드. 신엄마인 척 연기도 참 잘하시네. 이혼녀가 이 집으로 제 시집 와서 아주 팔자 폈지? 돈 많은 남편의 토끼 같은 딸. 그리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까지. 참 무슨 복이 있어서 어이가 없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말 조심 안 해? 오늘은 내가 테리가 있으니까 참는 거야. 진짜 그 주둥이 그만 놀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의 말을 엿들은 딸이 본인도 참기 힘들다는 듯이 아주 큰 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소리를 내뱉는 순간 서방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동서의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 뒤로 뒤따랐고요. 지긋지긋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도 다 알아. 엄마가 나 키워준 엄마인 거. 나 어렸을 때 친엄마인가 뭔가 하고 작은 엄마가 데리고 왔잖아. 아니야? 그때 그 여자가 그러더라. 본인이 내 친엄마라고.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 알겠어? 친엄마라고 해도 얼마나 천박스럽던지. 내 피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거 알아? 친엄마인지 뭔지 아는 아줌마가 말하길 재민이 작은 아빠 아들 아니라고 하더라. 이 집은 아주 콩가루라고 하면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테리야? 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친엄마 만난 거는 비밀로 하기로 한 거잖아. 너랑 나랑. 내가 만나고 싶댔어? 작은 엄마가 다 꾸민 거잖아. 나보고 친엄마랑 친해지라며. 근데 그 여자 입이 그렇게 가벼운 줄은 몰랐나 봐. 내가 그 여자 만나서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아, 그나저나 재민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너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아니, 네가 오해한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착각을 했는지. 딸아이의 말은 실로 경악스러운 말이었죠. 이미 내가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동서의 엄청 큰 비밀도 알고 있었어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지 아이를 붙잡고 할 말 못할 말을 하면서 그 집이 그렇게 콩가루다 하는 걸 얘기해줬다고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다 할 것 없이 동서는 서방님께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향한 곳은 어머님네 집 뒷산이었죠. 그곳에 동서를 패대기 치고 생매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없었으면 동서는 산채로 생매장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서방님의 분노 게이지는 최상이었습니다. 무서웠죠. 너 바른 대로 말해. 재민이 내 아들 아니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아들 치곤 너무 나랑 안 닮았지. 너랑 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재민이가 생겼다고 해서 의아하긴 했는데 여태껏 내 뒤통수를 쳐?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쟤 지금 헛소리 듣고 와서 그러는 거야. 고작 중학생 말을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 흙을 왜 뿌려, 나한테? 나 이대로 죽일 셈이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입 다물어. 그동안 집에서 분란 만든 거 다 용서 못해. 너 자신이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알아? 이 사회의 악아. 너 오늘 내가 산채로 묻고 나 그냥 깜빵 간다. 알겠어? 어머, 형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보, 진정해. 흙 좀 그만 뿌리란 말이야. 동서의 변명을 들어볼 여주도 없이 서방님은 그대로 삽을 들고 동서에게 흙을 뿌리며 생매장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저와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말렸고 서방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들로 키운 아이가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동서도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집안이 아수라장 된 거죠. 전 정말 가소롭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남의 딸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서방님께 남의 아들을 키우게 한 본인 생각은 1도 안 했다는 게 더더욱 놀라웠어요. 참 사람이 어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재민이 네 아들 아니다. 어쩔래? 내가 뭐가 모자라서 형님처럼 못 사냐고. 이 집에 재산이 있으니 지금까지 내가 붙어 있었던 거야. 너만 볼 거였으면 붙어 있지도 않았다고. 오죽했으면 재민이 네 아들 아닌데 속였겠니? 뭐야? 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재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걸 숨겨? 그리고 깨끗한 것도 아닌 게 매번 우리 딸한테 새엄마 핑계대면서 협박을 하려고 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 인성이 그따위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10몇 년을 너한테 휘둘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깨. 알아? 나쁜 것 같으니라고. 형님같이 남자 잘 만나서 팔 잡힌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모르면 아는 척 좀 그만해. 짜증나니까. 그리고 전 동서를 흙구덩이에서 데리고 나와 뺨을 세차게 날렸어요. 동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흙더미에서 주저앉아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평생 손자인 줄 알았으니 시어머니 또한 배신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죠. 울면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시어머니에게 대들더라고요. 나쁜 것, 고얀 것,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너 같은 거 다신 발도 들이게 안 할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을 말리는 건 내 착한 둘째 아들 정가자 만들지 않으려고 참는 거야.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나마 어머님네 재산 보고 참은 거라고요. 이 고얀 것, 넌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약하고 악해? 아이고 무섭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서방님은 그 말만을 남기고 동서를 뒷산에 방치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야 돼서요. 그리고 곧 집에 돌아와 대책을 세웠어요. 일단 어려서 상처받았을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해 테리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몰랐어. 정말 진작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끌려다녔어? 응?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사실 친엄마라고 해서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몇 번 만난 거야. 근데 정말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그 여자 나 만나도 돈 얘기부터 하더라. 안 그럼 엄마 찾아간다고. 진짜 악질이었어. 그러면서 작은 엄마 얘기도 해주고 그 집안은 아주 콩가루라면서 작은 엄마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 엄마랑 나 떼어놓으려다가 본인 과거만 다 들키고. 그 친엄마란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진 모르겠지만 작은 엄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아유, 정말 어린애들이고 못한 소리가 없었네. 미안해 정말. 상처받은 거 아니지? 근데 엄만 한 번도 테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테리도 그렇지? 우리 사이 변하는 거 전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전 그렇게 딸을 달랬고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친자 관계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시행하였어요. 역시나 딸아이 말대로 조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죠. 평생을 기만당한 서방님은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서를 10여 년간 협박한 죄로 협박죄로 소송을 걸었고 그 친엄마인지 뭔지는 동서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주 얽히고 얽힌 관계였죠. 판사도 동서를 보면서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알거지로 이혼을 당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솔직히 가장 불쌍한 건 그동안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하나 잘못 만나 그동안 아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순식간에 아빠를 잃은 거니까요. 너 절대 용서 안 해. 못된 것. 애초에 맞지 않은 결혼 재민이 때문에 참고 참았어. 넌 날 기만했고 평생 그렇게 살아봐. 어디 거짓된 모습으로. 매번 우리 집 분란만 일으키고 이기적인 것. 형수님이 부러워서 협박들 일삼고 진짜 못된 년.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재민이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아빠인 줄 아는데, 애를 봐서라도 내가 더 잘할게. 형님도 테리 그렇게 키우는데 당신이라고 재민이 못 키우겠어? 정말 딱 한 번의 실수로 생겨난 아이란 말이야. 제발 여보. 나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했잖아. 새로운 남자 만나 잘 살아봐. 네 인성으로 잘 살 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내 인생 최대의 오점.
너 같은 거 다신 보고 싶지 않아. 판사님이 내린 위자료 다 갚아, 알겠어? 얄짤 없으니까. 제발 부탁할게. 우리 재민이만 그럼 걷어줘. 내가 어떻게 혼자 재민이를 키우라는 거야? 당신은 키운 적도 없어? 없어. 정 뚝 떨어졌어. 네 피 있으면 재민이도 언젠가 너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걷어 이 뻔뻔한 거사. 동서는 법정에서 오열을 했고 전 그 모습을 보고 참 우습더라고요. 서방님이 아예 본체 만체를 하자 이번엔 법정을 빠져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동서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소로웠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혀왔으면서 이제와 본인 아쉬우니 그렇게 비는 꼴이란 동영상을 찍어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용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형님이 재민 아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테리도 키우시면서 우리 재민이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 형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니까 제발요. 동서가 제일 비웃었잖아.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를 뭘 하냐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겠지. 본인 애도 아닌데 어떻게 부성애가 생기겠어? 동서가 알아서 해.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던 알아서 뭘 어떻게 하던.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우스우니까. 제발요, 형님. 이렇게 이기적인 분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형님도 화목한 거죠. 저 테리 친엄마랑 연락 딱 끊을 거예요. 내가 그날 술만 안 먹었어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입이 방정이지 정말. 형님 제발요. 얄미롭고 독한 것. 원래 이 세상은 못된 사람이 더 잘 산대잖아. 동서는 아주 잘 살 거야. 빚을 다 갚을진 모르겠지만. 전 그날을 끝으로 동서를 보지 못했어요. 위자료를 받을 때 말고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았거든요. 서방님도 처음엔 충격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다가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는지 지금은 열심히 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와 딸 사이는 예전보다 더 애틋해졌어요. 딸아이도 저를 많이 따르고 저 역시도 딸이 너무 좋거든요. 시부모님은 이제서야 집안꼴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아주 행복해 하세요. 모두 다 상처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서로만을 위해 돈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곧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2살 때부터 울고 웃고 그렇게 키웠던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다니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지금처럼만 예쁘고 착하게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을 더듬어 써봤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동서였지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엔 행복한 일만 있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나 자신한테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로 인해 아직도 작은 후유증으로 살짝 다리를 저는 버릇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은지 전혀 모르고 가끔 후유증으로 심한 날들에만 어디 안 좋냐 소리를 듣는 정도예요. 다행히 증상이 심한 환자들보다는 증상이 미비해서 전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외동딸인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늘 걱정만 시키는 딸이었고 지금까지도 언제나 부모님이 항상 제 걱정을 놓지 못하셨답니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당연했지만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무조건 제 앞길 제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이제는 독립된 개체로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걱정인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제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끝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수긍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죠. 정상적인 여자랑 살아도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세상인데 저 병자랑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참네. 엄마가 속이 문드러진다 아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병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 꼭 그래야만 했어? 아무리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다지만. 아주 미비해요. 그리고 예전에 소아마비를 앓은 거고 지금은 거의 후유증도 없는 상태예요. 엄마도 보셨다시피 처음엔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듯이 저 역시도 단점 투성인데 몸 조금 불편했다는 이유로 결혼 반대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유리민 진짜 그거 하나 빼면 장점 가득한 애인데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속상해서 그러지. 내가 어디 가서 병자 며느리 얻었다고 얘기해봐. 다들 뭐라고 수군대겠어? 넌 진짜 엄마 마음 모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에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후회해도 네 팔자 네가 꼬는 거니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결혼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결혼이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조금이라도 불편한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는 걸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들은 상견례 때부터 시부모님들에게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미워하실까봐 애써 먼저 부모님께서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니면 참 멋지게 살아가실 분들인데 괜히 부모님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구나 라며 마음이 아팠죠. 인석이 보면 인물 참 훤칠하다 생각했는데 사돈 어른을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훤칠했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그러게 우리 인석인 이렇게 하자 하나 없이 멀끔히 키도 크고 잘생기긴 않았는데 유리민젠 왜 저 모양인지 사실 좀 놀랐어요. 뭐 말하기 전까지 몰랐지만 이게 또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 대보세요. 아들놈 하나 있는 거랑 척지기 싫어서 결혼은 허락한다만 이게 웬 믿지는 장사입니까? 이러려고 뼈 빠지게 아들 키운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면전에 대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아빠와 엄마는 얼굴이 굳어지셨지만 최대한 이 자리 좋게 해서 끝내보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전 정말 부들부들 화가 났고요. 말씀이 조금 무례하시네요. 그래도 유림이 저희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인데 그렇게 대놓고 마음에 안 드신다니. 당신 그만해요. 네, 사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저희 딸 이제는 자기 앞가림 다 하면서 살고 있고 사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들이 보기엔 아무도 소아마비를 앓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업에 사실 저희 딸도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지만은 않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이면 뭐예요? 몸이 그런데. 애 낳아서 즉 엄마 닮으면 안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 에휴, 근데 뭐 어쩌겠나요? 제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펄쩍 뛰는걸. 정말 큰맘 먹고 결혼 허락하는 건 줄로만 알아요. 아셨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가 너무 무례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 참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냔 말이야? 그러라고 키운 줄 알아? 그리고 이왕 결혼 허락한 거 저희가 굉장히 믿지는 상사인 거 알죠? 예물 예단 혼수 아파트까지 싹 다 해와야 할 거예요. 엄마,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아닙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대출 껴서 아파트까지 해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시어머니를 말려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으름장을 내며 으르렁대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은 상견례 장이더군요. 마음속으로 이 결혼을 없자고 100번 생각했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겠다는 믿음, 신뢰 하나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한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 고개조차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다독여 주셨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한 딸이 선택한 이 결혼을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나 엄마 아빠가 싫다고 하면 이 결혼하지 말까?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아할 사람들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이런 거 겪어야 해? 결혼 안 하고 말지.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면서 결혼하기 싫어. 뭐 내가 내 앞가림 하나 못하겠어? 그래도 네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빠가 외면할 수가 있어? 우리 딸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다 아는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네가 지금에서야 네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건데 아빠는 이런 거 100번 겪어도 괜찮아. 네가 괜찮으면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휴, 엄만 모르겠다. 우리 딸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에 시집가야 하는지. 인석이만 보면 당장이라도 결혼 추진이지만 네 시댁 자리 자체가 엄만 너무 별로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면전에 대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꼬락서니. 에휴. 그만해요. 애 마음 불편하게. 우리 딸이 처음으로 좋다고 하는 남자인데 옆에서 우리가 지지해 줍시다. 묵묵히 말이에요. 아빠의 말에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했지만 저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부족한 딸 하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걱정만 끼치고 결혼할 때까지도 걱정을 끼치는구나 하며 결혼하고 나서는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먹었답니다. 내가 행복해하면 부모님이 행복하시겠지. 그래 이것만이 전부고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불편했던 마음들도 풀리실 거라 여기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버티고 버텼어요. 이런 거 하나 못 버틸 각오로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도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참아내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도무지 곁을 내주시지 않는 분이었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뭐 이제 병자딸 해치웠다 이거야 뭐야? 결혼 전엔 그렇게 우리 집 가전도 바꿔주고 사돈사돈하면서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입 딱 씻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말해봐, 네 입으로.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하셨겠어요, 어머님. 그냥 제가 잘 살길 바라실 뿐이겠죠.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언짢으신 거예요? 병자딸 우리 집으로 넘겼으면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딸도 꼴랑 하나밖에 없고 너희 집 얼마나 잘 사냐? 가정만 바꿔줄 게 아니라 요새 내 몸이 좀 안 좋아 이것저것 다 쑤시고 아프고 나이 들어서 멀쩡한 데가 없어. 안마기 좀 사줬으면 싶은데 우리가 너 받아준 것만으로도 그 집에선 아주 감격할 일 아니니?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부자인데. 병자딸. 저희 부모님이 인석 씨 보고 꼴통대학 나와서 좋겠다 하시면 좋겠어요? 말 좀 제발 가려하세요. 참고 있으니까. 뭐야? 꼴통대야? 너 속으로 우리 아들 무시하고 있었지? 이 병자가 어디서 우리 아들 대학 가지고 따따붙다 말이 많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병자 보고 병자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내 식구가 이런 병자라니 진짜 안 믿겨. 나는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의 요구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아빠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셔서 꽤 부유한 편이었고, 그런 집의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삶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은 혹시라도 제가 책이라도 잡힐까 시부모님 때 가정까지 다 바꿔주시고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는지 이번에는 안마기를 좀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였어요. 얼토당토 없는 소리에 딱 잘라 거절했지만 참 끈질기게 요구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부분을 들어드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딱 잘라 시어머니에게 거절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안마기 나중에 인석 씨랑 상의해서 저희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왜 그것까지 해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했다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도 없고 제가 무슨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요. 뭐야? 너 정상적인 집에 네가 시집 갈 수나 있었겠어? 너같이 파란 쪽 질질 끄는 애가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에 시집을 오냐고. 소방 맞아도 한참 전에 맞았지. 내가 처음부터 속은 거 생각하면 아주 열불이 터져. 그럼 너네 부모가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저 발 안 끌고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미미한 후유증만 남아있는 건데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것도 당사자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건데요. 말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마기는 인석 씨랑 상의해서 한번 구매해 보는 걸로 할 테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뭘 바라시거나 당당히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자 주제에 날 가르치는 거야? 아주 가지가지한다. 내가 저런 병자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정말 화가 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그리고 안마기 사건이 대두가 되어 절 더 괴롭히려 했고 신혼집과 시댁이 3분 거리인데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 무조건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며 새벽마다 그렇게 전화하여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잠도 없으신지 5시부터 일어나서 전화를 하는 통에 정말 돌겠더라고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며느리로서 아침밥 차려드릴 수 있다고 좋은 마음을 먹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마음이 들기는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침부터 바쁜 출근 시간에 꼭 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화를 내었거든요. 또 엄마 전화야? 아, 돌겠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가서 얘기 좀 할게. 아침마다 출근해야 하는 사람 붙잡고 와서 밥을 하라니.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나도 볼 때마다 엄마가 이런 분이었나 싶으면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아니야, 집도 가까운데 아침밤 정도야 해드릴 수 있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불평불만 가지면 또 나만 화나잖아. 갔다 올게. 힘들면 꼭 말해, 알겠지? 내가 못하게 할게. 너도 참지 말고 나한테 하소연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하란 말이야. 다행히 남편은 전적으로 내 편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정 간신히 일어나 어머님 아버님께 밥을 차려드렸으나 막상 차려드리면 드시지도 않고 그저 천으로 덮어 놓으라고 하셨죠. 아버님 또한 거의 어머님 손아귀에서 지락펴락 당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아침을 차리는 걸 보고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 2달을 그렇게 아침밥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을 드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남편 또한 아침에 바쁜데 출근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시댁에 가는 걸 말렸고요. 다 차렸니? 거기 천으로 덮어놔라. 이따 점심에 먹게. 그리고 좀 똑같은 반찬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해라.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롭니? 먹는 것도 고역이야 아주. 몸 불편한 며느리 받아줬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네가 며느리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와서 아침마다 밥해. 그리고 출근하고. 옛날엔 다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드시지도 않는데 매번 이렇게 차려만 놓으라고 하면 저 좀 황당하긴 해요. 출근길도 좀 먼 편이라 빨리 준비해도 거의 간당간당한데 이렇게 밥까지 매번 차리고 출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안 드실 거면 그냥 저녁을 차려드리면 안 될까요? 저녁은 잘 드시니까요. 아버님도 저녁에 일찍 들어오시고 하니 제가 보기엔 저녁이 날 것 같은데. 뭐야?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차리라면 넌 차리는 거야. 병자 며느리 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얻어먹어? 양보한 거다. 병자라서 못하겠네요, 어머니. 이렇게 힘든 걸 병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한데 아침은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차려 드세요. 그놈의 병자. 말끝마다 어머님은 절 병자 취급하며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곤 했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정말 엄마뻘 되는 사람이 저에게 저런 모진말을 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뛰쳐나온다면 평생 부모님의 대못을 박는 것 같아 걱정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래도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다 싶어 사실 저 말이 있고 나서부터는 대놓고 안 가기로 마음먹었죠. 안 간 지 딱 3일째가 되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밥상을 차리러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난리가 나셨고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와 집을 엎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최신형 핸드폰을 박살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같은 시부모 아침밥 3번이나 안 차려줬다며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원래도 화가 많으셨지만 이 모습을 보니 놀랐어요.
너 시애미 말이 우습냐? 내가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차리라고 했지? 그걸 무시하고 네가 오지를 않아?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자는 거야? 전화도 안 받는데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어. 네가 3번이나 감히 내 말을 어겨? 드시지도 않는 밥 왜 차려야 하냐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전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 못해요. 분명히 차려드릴 수 있다곤 했어요. 어머님이 밥을 드신다면. 근데 드시지도 않는 걸 제가 뭐하러 가서 아침부터 해야 해요? 억지 좀 그만 쓰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차라리 차려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 엄마, 그만해.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러려고 결혼 허락한 거야? 가운데서 아들만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이럴수록 나도 엄마한테 정 떨어져.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시라고요, 제발. 뭐? 인석이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다 저 병자년이 조종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어디 맛 좀 봐라. 시어머니는 눈이 횟가닥 도셨는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제 핸드폰을 박살내었어요. 받지도 않는 전화 필요도 없지 아니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부서진 핸드폰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인간과 앞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답지 못하게 당장 나가요. 가뜩이나 우리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진짜 이러실래요?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얘가 며느리로서 며느리 도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도리 좀 알려주겠다는데 네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 고부 사이에 끼어든다는 거냐?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얘 고단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어쩜 이리 생각들이 짧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시려고 아침밥 운운하면서 괴롭히는 거 몇 번이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애초에 며느리로 절 왜 들이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요? 뭐, 어른? 너 지금 나한테 어른답지 못하다고 했어? 다리만 병자인 줄 알았더니 생각하는 것도 이거 완전 병자 아니야? 네 집에서 뭘 배워왔어? 병자 딸년 아주 곱게 오냐오냐 공주님처럼 키웠겠지. 뭘 가르친 거나 있었겠어? 사돈이 와서 빌어야 해. 엄마, 말 조심 좀. 유림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 일단 지금 둘 다 흥분했으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하자. 시어머니의 또다시 병자라는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길로 전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저런 시어머니와 이제 함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이죠. 막상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다 부서진 상태라 전화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남편이 따라 나왔지만 남편에게도 괜히 화를 내며 제 갈 길을 묵묵히 갔어요. 갈 길을 가다 보니 막상 도착한 곳은 저희 친정집이더라고요. 친정집에 도착을 하고 얼마나 하염없이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게 불효를 저질렀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정말. 아니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니? 됐어. 잘 나왔어. 당장 이혼해. 그런 집에 너 어울리지도 않았어.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너를 구박했다니? 자기네 집이 얼마나 잘났다고? 꼴랑몸 멀쩡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애를 괴롭혀? 미안해 엄마 아빠. 인석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랑 어머니 옆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냥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더 이상 인석 씨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이제 그 옆에서 시어머니 얘기 듣는 것도 지쳤어요. 미안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미안해 정말. 제 모습을 보고 강분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참 침착했고 오히려 제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무슨 결심을 했는지 골프채 하나만을 들고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나가자 혹시라도 사람을 때리거나 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아빠를 말리러 쫓아나가셨죠. 그리고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도착한 곳에 다다랐을 때는 시어머니네 집 주차장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분노한 신정아빠가 시부 최신형 벤츠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경보음이 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헐레벌떡 사색이 돼서는 집에서 나왔죠. 시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으로 뽑은 최신형 벤츠가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엄마와 전 말릴 새도 없었고 아빠는 묵묵히 벤츠를 골프채로 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말이에요. 늘 온화했던 아빠이기에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이나 아세요?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너네 장인 말리지 않고? 아버님, 고정하세요. 유림아, 아버님 좀 말려봐.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발 먼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아니,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에요? 병자 딸을 두셔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꼭 병자 같네. 예, 경찰 불러라.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고 아무리 돈이 차고 넘쳐도 그렇지.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주 합이고 뭐고 없을 줄 알라고. 시댁은 아빠가 하는 행동이 난리가 났고 곧이어 아빠가 입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답니다. 당신들 집배 당장. 계약 끝나가지. 전세금 올릴 거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그리고 당신 정년퇴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 관리인 면접 받더라. 재용한다고 한 거 취소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손가락 빨고 잘 살아봐. 그리고 너 우리 딸 평생 지켜준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빼게 만들어? 너도 너네 부모랑 손절할 거 아니면 당장 이혼해. 난 내 딸 다신 저 집안에 안 보내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그쪽 집이라니. 분명 젊은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남편 경비 취직한 곳이 당신 건물이라고? 아니 아무리 부자라지만 집이 몇이에 건물이 몇이었단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믿기 싫음 등기부등본 떼보던가. 지줄하게 이렇게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갈 줄 알아? 내 딸로 내 눈물 뺀 값 혹독히 치르게 해주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더 없이 살아봐.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그저 딸아이 하나 잘 살길 바랬던 것뿐인데. 사실 시어머니네가 살고 있던 집은 저희 아빠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어요. 제 집을 구해주시면서 마침 매물로 나온 시어머니 댁까지 구매하셨고 전세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걸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한 시아버지는 노후에 쏠쏠하게 용돈벌이라도 할 겸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이 되셨는데
그 건물마저도 저희 아빠 건물이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빠 혼자 알고 계셨고, 굳이 저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이었어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사색이 되고 말았죠. 당장에 본인들이 쫓겨나게 생겼으니 그럴 만도 했고,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나? 딸 가진 죄인이라고 나름 신경 써서 혼수의 예단에 집에 바리바리 우리 딸 예뻐해 주십사.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당신들은 내 딸을 돈 그 이상으로 보지도 않았지. 우리에게 아픔이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그저 감사하기만 한데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절대 용서 안 해. 그런 줄 알아. 장인어른 고정하세요. 제가 어떻게 유림이랑 헤어지겠어요. 전 유림이랑 결혼 마음먹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림이랑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유림이 없인 안 돼요. 그럼 자네 부모들이랑 인연을 끝내야지. 난 내 딸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게 안 된다면 헤어지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부모님과 절연까지 하겠다고 하였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남편이 절연하겠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하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곧 빈털털이 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에 아들까지 잃었다는 게 아마 최고의 고통이었겠죠. 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 사랑해주는 아빠한테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뚝뚝 흘렀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짓말. 내가 왜 저 병자 때문에 내 아들을 잃어야 해?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릴 이렇게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만 깨어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다 너 때문이라고. 정신 차려요. 당신 욕심으로 이렇게 된 거지. 예초부터 당신은 내 돈 보고 그나마 나랑 인석 씨 결혼 허락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니.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남의 아픔을 즐기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 다 벌 받는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 아니 아저씨도 늘 방관만 했죠? 방관자가 원래 더 나쁜 거예요. 당신들한테 받은 상처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들 다신 안 보는 것만으로도 묵은채증이 풀리는 것 같네요. 인석 씨도 힘든 결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물론 남편과 함께 말이죠. 시부모님들은 이 일을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는 뱉은 말들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셋집에서 쫓겨난 시부모님은 아버님의 남은 퇴직금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고 시아버지가 일하려고 했던 곳도 결국엔 못 가게 되었죠. 잔뜩 약이 오른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에게 기물파손죄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다행히도 차량 명의가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편 명의로 차를 뽑으신 거였거든요. 정말 모든 게 저희를 다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당한 시어머니에 대한 폭언과 무시에 대한 대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정이지만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어요. 법정까지 가고 나니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는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니?
내가 사람 아픔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인석이 어떻게 키운지 알잖아. 아니요. 전 당신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병자 며느리 늘 창피해 할 거잖아요. 말끝마다 병자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꼭 벼랑 끝에 몰려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이제 알아서 살아보세요. 두 분 사진 멀쩡하니.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병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죠. 몸뚱이 멀쩡한 분들이. 인석이랑 연락 좀 하게 해줘라. 아니,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아빠 전화도 안 받아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인석이가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닌데. 어쩜 이렇게도 모른 척을 하는지. 내가 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설득해줘.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빌면서 아들과 연락 좀 닿게 해달라는 그 모습을 뿌리치고 전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이 제 행복한 것임을 많이 깨닫고 살고 있고 늘 울타리처럼 저희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을 끔찍이도 예뻐해주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지금에서야 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쁜 하루하루입니다.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제가 늘 모진 소리를 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 지금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오히려 가끔은 제가 미안해할 때가 더 많긴 해요. 저 하나 때문에 그래도 핏줄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끊어낸 사람이니까요. 평생 저만 지켜준다는 말, 그리고 나 없인 절대 살 수 없다는 남편이 약속을 지켜주어서 또 고맙기도 하고, 이 글을 쓰니까 더욱더 고마워지는 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하여 내 스스로 작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더한 일을 겪어 굉장히 강해졌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제 멘탈 성장에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콤플렉스가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이걸 이겨냈을 때의 그 쾌감 모두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글솜씨는 없지만 길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터라 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거든요. 언제나 다정한 아빠, 그리고 내조 잘하는 엄마,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아빠는 의식을 잃고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여서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바로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욕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쯤에 저희 엄마는 강하게 저를 몰아붙이셨고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입시를 마칠 수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이제 정말 너 하나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기대에 부응해줘. 아직도 안 믿겨. 아빠가 없다는 게. 엄만 괜찮아? 난 뭘 하던 아빠 생각에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쩜 그래? 아빠가 그걸 원할 것 같아? 입시 마치고 생각하자. 엄마 정말 슬픈 거 억지로 참고 이제는 너 하나만 생각할 거니까. 나도 엄마 슬프지 않게 노력할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엄마.
다행히 아빠가 살아생전 남겨둔 유산과 보험금 덕분에 저희 모녀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와 의기투합하며 서로 다독이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능력이 뛰어난 남자는 아니었으나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생각도 나면서 자상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의 집 배경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고 마냥 사랑만을 택했어요. 어렸을 때 아비 잃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니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복하게만 살아가자. 그렇게 다독여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수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상 힘들 때면 늘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오히려 웃는 날이 더 많아져서 행복하답니다. 내가 우리 애들 홀로 키워봐서 알잖아. 어머님도 홀몸으로 진짜 대단한 일 하신 거야. 멘탈 붙잡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도 현수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정말 보기 좋구나. 우리 현수가 너 만난 것도 엄청난 큰 축복이지 뭐니. 저의 아픔을 알아주는 신랑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시어머니 또한 남편 어렸을 적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짝꿍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비 실속이 돈 사고를 치게 된 걸 알았어요. 코인과 주식에 돈을 몰빵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모자라 어머님 집에 조금 모아놓은 돈까지 홀랑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맨날 돈돈돈 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럼 잘했다는 거야?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떡할 거야 이거? 집이며 돈이며 아유 그 쥐꼴 한순간이네 정말. 현수 있잖아요. 그래도 착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현수 있으니까 돈 융통 좀 되는지 알아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도 참 인생 한 방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멋지게 갚아줄 테니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젊어서 네 아빠도 그렇게 돈 사고를 쳐서 날 힘들게 하더니 네가 꼭 닮았어 아주. 남편네 집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차마 옆에서 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어요. 어차피 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애초에 돈으로는 절대 엮이지 말라고 하였고 한 번이 쉽지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다 돈 얘기만 하게 되어 있다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자랑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할 거라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돈이 오가면 되겠니? 그건 진짜 아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고만 있기 힘들어서 어머님도 그렇고 현수 씨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지.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여하튼 난 반대야. 이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이 되는 건 정말 쉽다니까. 네가 잘하겠지. 지인이 말렸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아직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도 할 거고 어차피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생각도 짧고 철이 없어. 아유, 속상해. 아, 엄마. 일단 돈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요. 이 집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어쩜 형이라는 게 지 동생보다도 못났는지.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너랑 시내 보기가 아주 나 부끄러워 미치겠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뭐 어머님 잘못도 아닌걸요. 일단 현수 씨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어머님도 맘 좀 놓고 계세요. 시내 보기 부끄럽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진짜 형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일단 집부터 막아야 하는데. 신혜야, 그래서 말인데, 아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먼저 꺼내겠니? 아니야, 됐어. 내가 무슨 생각을, 에휴.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싶어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을 하다 마시고 꾸역꾸역 삼키셨고, 남편이 이런저런 백방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았던 남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리 만무했어요. 옆에서 보기가 참 딱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돈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집 자체가 여유가 있었던지라 남편에게 여윳돈을 꺼주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렸는지 그 후에 알게 되었고, 한번 이렇게 돈거래를 남편과 하게 되니 저에게 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용증과 각서를 다 쓰며 돈을 꺼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정 힘들면 내가 돈 좀 꺼줄까? 계속 아르바이트랑 일했던 돈도 있고, 그리고 적금도 이번에 만기라서 어떻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건 막아야 할 거 아냐.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런 모습 보고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아, 나야 고맙지. 아마 엄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지금 엄마가 거의 밥도 못 드시고 울기만 하시거든. 사실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입이 안 떨어져서. 근데 네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주니까 이제서야 가족이란 생각이 들고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미래 와이프와는 진짜 잘 얻었지 뭐야. 사랑해 신혜야.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자기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돈이면 조금은 숨 좀 트이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네가 힘이 되네. 엄마가 한 말이 맞았어.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엄마가 널 꼭 잡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번 일 잘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제가 돈을 꺼주자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였고, 이 돈을 받은 시어머니 또한 너무 고맙다며 한 번 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시어머니가 절 꼭 붙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했지만, 처음엔 이 말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내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고마운 게 당연한 게 되었고 당연한 모든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처음엔 그렇게 고마워하시다가 이제는 대놓고 저에게 친정집 아파트 평수부터 시작해서 아빠 사망보험금,
그리고 유산까지 대놓고 물어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제 돈이 아닌 저희 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너무 불편했어요. 얘, 오늘 저녁에 올 때 오리로스 해먹게 오리고기 좀 사와라. 너 돈 있지?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우리 잘난 예비 며느리께서 한턱 쏘는 거지. 이렇게 쏠 때가 좋은 거란다. 부추랑 양파도 사와. 부추 겉절이에서 올려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과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것도 이왕이면 같이 사올게요. 엄마 과일 좋아하잖아. 시어머니는 뭐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작은 돈일지라도 저에게 늘 사다 달라 얘기를 하셨고,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늘 제 지갑에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항상 자꾸 나는 베풀기만 하는 것 같지? 아, 이러지 말자. 그냥 어머님은 아무 뜻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말자. 이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아, 근데 참 친정어머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니?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아버님이 유산이랑 보험금은 많이 남겨놓으셨다 했지? 정말 좋겠다. 그런 게 엄청 쏠쏠하잖니? 아유, 나도 말년에 그랬어야 했는데. 아, 잘 몰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그래도 노후에 혼자 사실 만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다 네 거가 되는 거지. 우리 현수도 사위가 될 거지만 사위도 자식인 거고 그렇지 않니? 딸 딱 하나 있는 건데 너 모른 척 하시겠어? 금이야 오기야 분명 키우셨을 텐데 그런 자리에 우리 현수가 사위가 되는 거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혼하면 제 힘으로 살 거고, 현수 씨랑 같이 힘 합쳐서요. 괜히 엄마한테 손 벌리면서 살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고요. 현수 씨도 우리 결혼하면 더 악착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 뭐 그렇지. 근데 여유가 되는 쪽에서 도와주면 좋긴 하지.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건데. 있으면야 어느 쪽이든. 그러게나 말이다. 뭘 그렇게 철벽을 치니? 너네 엄마도 딸 하나 있는 거 오죽 잘해주실 거야. 딱 봐도 그렇게 보이더구만. 애초부터 그렇게 철벽 칠 필요 없어. 이젠 우리 한 가족인데 이런 거 뭐 뺄 필요 있니? 내숭은 신의 덕에 아주 든든하다니까. 이게 무슨 말뜻인지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면서도 뭐 재산 타령을 하시는 게 영 찝찝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돈 사고 쳤을 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돈에 엮여서는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본인이 어디 갈 건데 뭐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 누군 어디 놀러 가는데 용돈 받았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정읍에 단풍 보러 가는데 입을 옷도 없고 친구들은 죄다 아들들한테 용돈 받았다. 며느리가 옷 사줬다 하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지? 어쩜 그러니?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하나는 저 모양이고 하나는 지 앞가림하기 바쁘고 진짜 외로워서 힘들다 시내야. 아유, 무슨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있는지 옷이랑 용돈도 없는 신세라니. 아, 현수 씨한테 제가 말해서 용돈 좀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말하기 불편하시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아니다. 현수벌이가 얼만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줘라. 넌 그래도 따로 돈 나갈 데는 없잖니. 네가 주면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용돈 주고 옷 사줬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내면도 서고 얼마나 좋으니? 제가요? 어머님 드릴 순 있는데요. 저 어머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뭐 사와라, 사다 달라, 돈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네요. 고작 월급쟁이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뭐야? 너 지금 누구 신종 거지 취급하는 거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네가 날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아이고 억울해. 며느리 하나 잘 봐서 행복하다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고 괜한 얘기를 했나 저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는데 내가 너무 막말을 했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간신히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용돈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자 다시 한번 화색이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적으론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현수 씨랑 비슷한 처지라서 한번 푸념해 본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네가 현수보다 낫잖니. 에휴, 고맙다. 잘 쓸게. 그래도 놀러 가는데 며느리밖에 없네. 자랑해야지 정말. 고맙다. 아,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엄마가 시간 되실 때 좀 뵙자고 하시네요. 그럼 만나야지. 우리 사돈어른. 지난번에 상견례만 하고 그 이후에 못 뵀잖니. 놀러 갔다 와서 날 잡잡구나. 우리 사부인 기티 줄줄에 손도 크시고 통도 넓으신데 이번엔 어떤 밥을 사주실까 싶네. 나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 요리 좋아하는 대로 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어 보이셨고 잘 놀다 오셨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없으신 분이니 괜찮다를 한 100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들끼리 약속을 잡아 밥을 먹는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 포함해서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적극 찬성을 하셨어요. 한잔 밥을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애들 신혼집 있잖아요. 마음 같아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유 돈이 원수죠 뭐. 아, 애들 신혼집은 걱정 마세요.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애들 회사 쪽이랑 멀지 않은 곳에 알아봐둔 신혼집이 있는데 괜찮나요? 제가 딸이 하나기도 하고 워낙 현수도 아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에 있어선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아니요, 엄마. 일단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 구하고 천천히 대출 알아봐서 청약해서 집 장만만 하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머, 신혜야.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데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라고 철벽을 쳐?
하여간 우리 시내 보면 가끔 답답한 구석이 있다니까. 너 말고 현수도 생각해야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집이 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와,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제가 복은 있나 봐요. 좋은 장모님의 좋은 예비 와이프까지. 감사해요, 정말로. 아니야. 우리 시내한테만 잘해줘, 아무쪼록. 난 우리 시내가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거든. 내가 무슨 바람이 있겠어. 그건 걱정 마세요. 뭐 아무래도 현수도 이제 사부인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뭐 이것저것 도와주시면 아유 주체. 제가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일단 우리 애들 나눠 가진 기념으로 한잔 해보자고요.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죄송하게도 친정 엄마는 저희에게 신혼집까지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희들 힘으로 해결하기로 이미 그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됐다고 한사코 고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거절하냐며 너무 좋아하셨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 역시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또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숙이 사고치고 저한테 꺼간 돈을 결혼식 전까지 갚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고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안일한 행동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이번 주에 돈 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신혼여행 가서 쓸 것도 한전해야 하고 집에 못 들여놓은 가구도 들여놓아야 하고. 아, 그거? 내가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뭐. 네 돈이 내 돈이지. 내가 설마 떼먹겠냐? 아무리 부부가 될 거지만 그래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믿고 꺼준 만큼 기일 내 갚았으면 좋겠어.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어차피 이제 부부인데 우리 곧 부부야 시네요. 설마 돈 떼먹는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지?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건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진짜 실망스럽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얘기를 엿들은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죠. 본인들이 좋다고 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갚을 날짜가 되니까 저를 오히려 정없는 여자 취급하며 빡빡하게 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어이도 없고 심란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도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파혼을 하기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론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이런저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얘 시네야, 부부끼리 뭘 그러니?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뻔히 너희 집 사는 사정도 다 아는데 너무 그렇게 돈돈하지 마라, 정없게.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너한테 성금면 좋으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넘어가자.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부부끼리 작은 신뢰 문제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수 씨랑 어머님이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 좀 당황스럽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는 제가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요. 뭐야? 넌 가끔가다 아줌마를 섭섭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 까놓고 말하면
너랑 현수 잘 어울리고 잘 맞기도 하고 좀 기대면 안 되니? 너도 우리 현수 걱정돼서 돈 꺼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가족끼리 의지 좀 하자.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에 신뢰가 깨지는 거 모르시냐고요, 어머님. 얘는? 그러니까 누가 안 갖는 됐냐고. 준다니까. 근데 기한을 조금 넘겨준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왈가왈부하면 어떡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의지를 한다니. 주변 사람들 말이 모두 맞았어요. 가까울수록 동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결혼식까지 코앞에 온 마당에 부부끼리 이런 허물 정도는 덮어주고 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얻어주신 집에 미리 제 신혼짐을 차곡차곡 보냈어요. 결혼 후 바로 들어와 살 거였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짐을 다 붙였는데 회사로 제 짐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짐 붙였지? 아니, 나 집에다가 짐 보냈는데 회사로 지금 짐이 다 돌아왔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종종 들릴 거고 또 자고 가실 거잖아. 그래서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좀 작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 좁쌀만한 게 집이니.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옆동에 60평짜리 매물 하나 나왔던데 그거 하자.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날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애초에 큰 집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엄마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보자니까. 이거 완전 뻔돌이 아니야? 그냥 참자. 단점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좋게 마음먹었더니 안 되겠네. 야, 됐고 결혼 엎어.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마마보이에 쫌생이 같은 놈이랑 결혼하려 했다니. 너 뭐 맡겨놨니, 우리 집에? 야, 너네 엄마한테 전해. 사람 잘못 봤다고. 은근히 구슬리면 내가 또 넘어갈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 뻔뻔한 모자들아. 바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어? 남편의 말이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이 해준 43평 신혼집으로 보낸 내 짐이 회사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서 그 집이 작다고 60평짜리를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내 눈엔 이제 저에게 장가를 와서 한탕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엔 안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외동딸에 엄마 재산이 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열받아서 이대로 있기엔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뻔뻔 모자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남편과 갈라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용기가 안 났던 것이 이제는 정말 아니라고 신호를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뭐? 결혼을 파투 내자는 거야? 야, 우리 결혼식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장모님 같은 경우에 60평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 딸이 너 하나고 내가 아들 노릇할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작 좀 눈치 있게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미 많은 게 엮여 있는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 하지 마. 웃기지 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 같은 신종 거지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쉽게 못 주지. 나중엔 아예 우리 엄마 집까지 빼달라고 하겠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각성이 확 된다. 야, 고맙다. 진짜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같이 빈대 같은 놈이랑 내가 평생 살 생각을 했다니 머리가 헷가닥해도 한참 헷가닥한 거지. 파혼이야. 정 그 길로 남편과 시모에게 한 방 먹여주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제가 꺼준 돈을 기한대로 갚지 않은 모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의 월급을 차압시킨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준비해왔던 가정에서 들어갔던 돈에 대한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오직 남편과 시모 때문에 이 결혼은 파혼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송이라는 게 오래도 걸리고 꽤나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힘을 내어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이 결혼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송을 걸고 아이 엄마가 마련해준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자 두 모자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얼굴을 하며 드디어 밑바닥에 걸맞은 본심을 보이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말이죠. 이거 정말 바보인 줄 알았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고분고분해서 며느리 잘 얻었다 싶었더니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내가 할 소리지 이 아줌마야. 무서운 년은 당신이고 딸뻘을 그렇게 등쳐먹고 싶어? 홀로 외롭게 커서 이해 간다는 둥,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는 둥, 그렇게 개소리하면서 그렇게 얼굴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다행이지 뭐야. 이 결혼 절대 안 해. 내가 왜 해? 아, 진정 좀 해. 솔직히 넓은 집 우리끼리만 사는 거 아니고 자기도 살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 뻔돌아. 없이 사는 것들 가여워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소름 돋아. 저걸 그냥, 아유, 거의 다 넘어온 건데 진짜 아까워 죽겠네. 하여튼 전혀 우리는 꿀릴 거 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아들같이 대릴 사이 얻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지네 주제 파악 못하고 아주 고고한 척 역겹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남편의 월급이 차곡차곡 가압류되어 제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되었어요. 저와의 금전적 거래를 갚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져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금액을 줘야 했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물어야 됐죠. 친정 엄마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날뛰며 저에게 돈을 물어주어야 했고 그제야 아차했는지 저와 친정엄마를 설득하며 얘기를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앞에서 돈줄을 놓치게 되니 이제서야 급급한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니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인정할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진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린 가족이니까 미안해. 앞으로 주제 넘게 행동 안 할 테니까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 월급 차압되는 게 말이 돼?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 어?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넌 죽었다 깨나도 안 갚을 거잖아. 그리고 이미 너네 엄마랑 너 검은 속내 다 봐버려서 절대 안 될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난 널 그래도 끝까지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겉만 보곤 몰라. 신혜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굳이 왜 그러는 거야? 현수 말대로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욕심이 과했어 너무.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떠니? 우습네. 당신들 이런 걸 보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내 등골 빼먹고 우리 친정엄마 등골까지 다 빼먹었겠지. 당신들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웃기지 마. 당신들한테 다신 안 속아. 이젠 잘 지내. 다신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아니 진짜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우리가 너 아니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집이 30평이든 40평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참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시엠이랑 네 남편 용서해 주겠니? 결혼식이야 다시 하면 되고. 정신 차려. 기차 떠났다고. 애초에 그만했어야지. 이미 당신들 검은 속내 다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어리석은 결혼을 하여 모든 재산을 다 털릴 뻔했다고 생각해요. 그저 잘해주고 좋아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확 트였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며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파혼이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참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든 제 노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찝찝한 마음이 들 땐 뭐든지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저에겐 아주 큰일이었지만 막상 쓰고 보니 참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에피소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 세상도 알고 저에게 호의가 있다는 것이 마냥 무작정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깊게 알았으니까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봤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싶은 게 참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랄게요. 그럼 이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